네, 이번 챕터 10챕터 최대최소 미분이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0-1번에 2번인데 y는 얘는 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딱히 얘도 뭐라고 볼 수가 없냐면 뭐 이게 수투의 내용 아니 미적분 내용이라고 또 보기도 좀 힘드네요. 얘를 보면 그냥 삼각함수가 3차 함수에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일단 코사인 제곱의 x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x가 되겠고요. 따라서 얘는 2배의 사인 x의 세제곱 빼기 3 사인 제곱의 x 플러스 3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인의 x를 라지 x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 라지 x의 바운더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식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3이 되고요. 얘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x로 제곱이 어디 갔죠?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x 빼기 3에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래프를 표현해주면 증가 상태에 있고요.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만나는 상황 그리고 그게 몇인 것? 3인 것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3차 함수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자 근데 그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도 우리 잘 찾을 수 있어요. 얘가 1대 1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2대 1이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지점이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 찍어줬을 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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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2대 1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영역에서의 뭐를 구하는 거냐면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부분에서 여기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10-2번인데요. 얘도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사실상은 얘는 이게 이거 미적분 내용에 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얘는 위아래를 x로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어줘요. 위아래를 x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분수는 분자가 1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분모에 따라 결정이 될 텐데 분모라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가 2배 루트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할 때는 x의 바운더리가 미지수의 바운더리가요. 변수 바운더리가 0보다 큰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하 보시면요, 이거 수학 하 맞나요? 산술기하 평균이? 예. 거기 보시면은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엔 책에 몇이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9라고 돼 있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요. 뭐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답이 나와서 어떻게 우연히 맞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올바르지 못한 풀이가 되겠고 따라서 그냥 이제 얘를 그냥 풀어보자. 그럼 결국 우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최대최소를 극대극소 최대최소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예정. 따라서 그럼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그대로 갖다 쓰고 빼기 분자 내버려 두고 분모를 미분해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한 이유가 부호 판단을 위해서 구했음. 따라서 얘는 부호가 양수인 거를 확인. 따라 너의 부호에 따라서 이 전체의 양음은 결정됨. 그래서 얘가 양일 경우에는 전체 부호도 양이 되고 얘가 음일 경우에는 전체 부호도 음이 된다는 사실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스르륵 이렇게 넘어가겠고 분자입니다. 분자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마뿔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지는 건 요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는 솥값을 갖는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는 대값을 갖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릴 것이다 라는 거죠. 마이너스 1 포인트 잡고요. 1 포인트 잡고요.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값 1에서는 극대값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자, 현재까지 여기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래프의 디테일을 더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통해서 더해주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일단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1을 대입해 볼 텐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이거 정도는 다 구해놔야 됩니다. 극대값, 극소값 정도는 구하고 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잡아놓고요. 1 대입했을 때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1을 대입하게 되면요.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X축이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 X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한 거거든. 극대극소를 구한 거예요. X축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극한값을 봐야죠. X를 무한히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보냈을 때 쟤는 어떻게 될까? x 무한히 보내면요 얘가 지금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기 때문에요 얘는 0을 향해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서 0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모습. 마이너스 방향의 무한으로 보내도 0을 향해 수렴하게 되니까 얘가 0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러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극대극소도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구간 0부터 몇 사이냐면 2 사이에서 그럼 0부터 2 사이에서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 되고요. 0부터 2 사이 2가 어디 있으면 뭐 여기 있겠죠. 그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여전히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1이 되어지고요. 최소값은 누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2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단자 함수가 바뀌었고 좀 그림 그리기가 좀 생경하다, 좀 복잡하다, 다소 조금 번거롭다.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 된다. 그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잘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자, 1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도함수를 무조건 구해야 되겠죠. 도함수 구해주게 되면 f'x는 코사인 x에 1 플러스 코사인 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얘는 코사인 x에 1 플러스 코사인 x. 자, 전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코사인 제곱의 x 플러스 코사인의 x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 내용이 되겠고 이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은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x가 되어지니까 2배의 코사인 제곱의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도함수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한 이유는요 부호를 판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코사인의 2배의 코사인의 x 마이너스 1에 코사인의 x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바운더리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의 바운더리를 가져요. 그럼 0부터 2파이 사이에서의 바운더리를 갖고 있으니까 코사인 x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변화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예정. 하지만 그러면 이제 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겠죠. 즉 2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
얘에 따라서 자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얘를 갖다가 그냥 코사인 x가 자 얘가 0 되는 포인트를 찾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얘가 0 될 때 왜냐하면 그 부호 바뀌는 기준을 찾는 거니까 얘가 0 될 때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입니다.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될 때 0이 되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양수고요. 얘가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할 거야. 즉 코사인 x와 2분의 1과의 관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간 그래프가 되겠고요. 2분의 1이 여기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2분의 1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가 지금 몇 분의 파이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가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3분의 5파이가 돼요.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왼쪽 여기에요. 3분의 5파이보다 이쪽이에요. 여기가 큰 쪽이에요. 2분의 1보다 큰 쪽. 그래서 2분의 1보다 커질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커질 때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양일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음일 때가 됩니다. 즉 여기가 0 되는 포인트니까 급각하는 포인트예요.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예요. 여기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급각 갖는 포인트고요. 여기는 2분의 1보다 클 때니까 2분의 1보다 코사인 x가 크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는 영역, 즉 여기서 3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양에서 음에서 3분의 5파이를 기점으로 다시 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이 그래프가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 이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만 본다면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고 여기가 음수고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즉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가 즉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여기죠.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그때는 얘가 양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일 때까지가 양이고요. 그 이후로 음으로 바뀌고요. 3분의 5파이 다시 양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파이 깨질 범위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럼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서 네요. 결국은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라는 영역에서 이때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이때 뭐가 되어지냐면 솥값이 되어진다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얘네는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즉 좀 자연스럽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브처럼 그려볼게요.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일 때인데요. 자 여기가 0일 때의 값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얘가 여기 x가 0일 때는 얘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0일 때 0 대입하면 1이 되고요. 0 대입하면 1이니까 2가 되겠죠. 0일 때 2가 돼요. 그래서 2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2파이일 때예요. 2파이일 때 역시나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끝나는 모습이에요. 얘는 그래프가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요. 2라는 포인트에서 딱 끝나요. 그냥 이렇게 여기부터 제한 범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뭐를 구하기? 최대와 최소 구하기. 따라서 여기와 여기가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그리고 3분의 5파이일 때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 문제 10-4번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외접하는 원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가 있고요. 그리고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9가 이렇게 있었더래. 이렇게. 그리고 원뿔이 이렇게 외접하는 원뿔이 있대. 이렇게 된 상황.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상황.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건데 항상 기하, 미적분 전부 다 모든 부분은 3D를 2D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를 2D로 바꾸면 돼요. 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9는 뭐로 바꾸면 되냐면 원으로. 원뿔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림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뿔의 단면이 있고 2D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9가 들어있는데 그건 뭐 원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 되어질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냐면 원뿔의 높이를 h라고 잡기로 함. 그래서 원뿔의 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h.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r이라고 줬고요. 여기는 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물음에도 봐요. r을 h로 나타내기. 항상 닮음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잡아놓고 여기 길이 r 됩니다. 자, 여기 길이도 r이 돼요. 수직하고요. 요 길이 r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아니라 1이구나. 1인 9예요. 반지름의 길이 1인 9.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부터 자, 전체의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높이는 h-1이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닮음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 삼각형과 너무 크게 그려서 제가 그림을 다루기가 좀 힘드네. 얘를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어차피 뭐 크게 복잡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자, 지금 요거 도형에서 우리가 볼 텐데요. 요 도형과 요 도형은 닮았어요. 근데 그 닮은 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닮은 비가요, 여기가 r 대 큰 게 h예요. 그럼 여기도 r 대 h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r 대 h는 1대 뭐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h는 r 네모가 되니까 이게 네모는 뭐가 되어지냐면 r분의 h가 돼요. 따라서 여기의 길이가 r분의 h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관계식이? 요것도 쓸 수 있죠. 이만큼의 길이도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여기서 관계식을 만들어 볼까?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죠. 따라서 r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 더하기 1은 h-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r제곱분의 h제곱 더하기 1은 h제곱 마이너스 2h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양변에 r제곱을 곱할 예정인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양변에 r제곱 곱해주면 h제곱 더하기 r제곱은 h제곱 마이너스 2h 더하기 1의 r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럼 r제곱 모아줘야 되니까 이 r제곱을 넘길 예정. 그럼 얘는 h제곱은 r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h제곱 마이너스 2h의 r제곱 이렇게 되어지고요. r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r을 h로 나타내는 거니까 r제곱은 h제곱 마이너스 2h 분의 h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럼 위아래 h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r제곱은 h-2 분의 h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h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r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h는 이때의 h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r제곱. 그러면 r은 하면 여기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까지 1번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는 뭐 의미가 없긴 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항상 h제곱이 필요하거든. r제곱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항상 반지름 제곱을 할 거야. 부피를 구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니까 저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이건 지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이거 1번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요게 아마 쓰일 거예요.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든 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피를 구하게 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는 얘죠. 반지름의 제곱 파이입니다. 그래서 얘의 파이예요. 그래서 h-2분의 h 파이. 요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h가 여기 곱해지면서 제곱이 될 예정. 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부피라고 쓸 수 있다. 얘는 부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피의 최소가 되는 h 값을 구하기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차피 얘는 3분의 1은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얘만 우리가 관찰을 해주면 되죠. 얘에 대한 부분만. 근데 얘를 갖다 봤더니 일단은 다른 걸 뭐를 하기에 앞서서요, 얘의 형태를 한번 보는 거야. 분수니까. 분수라서 봤더니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낮아. 그러면 둘이 뭐 해줘? 약분해줘야 되겠죠. 그럼 약분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분자에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약분이 가능해. 즉 H-1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H-2가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H-2에 H-2에 H 플러스 2에 플러스 4 뒤로 빼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마이너스 한 번 하고, 근데 플러스 4는요 물론 이렇게 뺄 수는 없죠. 플러스 H-2에 얼마가 되냐면 4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랑 약분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H 플러스 2 플러스 H-2분의 몇이 되냐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뭘 미친놈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지? H 플러스 2에 H-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산술기하 평균, H는 어차피 0보다 클 테니까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어낼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H 플러스 2가 되죠. H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산술기하 평균에서 2배 루트 4가 되어지니까 얘는 4 더하기 4니까 8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될 때, 제가 최소값은 부피의 최소는 얼마가 되고요? 8이 되고요. 그때의 H값,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성립할 때는 H-2랑 H-2분의 4가 어떨 때냐면 같을 때죠. 즉 H-2의 제곱이 4일 때죠. 그러니까 H가 4이거나 0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H가 4이거나 0일 때, 0 또는 4인데 높이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얼마여야 된다? 4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원뿔 부피는 구의 부피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거 뭐 해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뭐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자, 기본 문제 1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충 뭐 이러한 반원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반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 그려놓고 반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게 편하겠다. 우리가 보기가 이렇게 원이 있고요. 얘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되죠. 여기 잘라줬고, 여기가 선분 AB가 지름이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고 있고, 이 길이가 얼마라고 준 거냐면 10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반원위의 호 위에 A 또는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하죠. 그럼 여기 P라는 점을 잡았대. 그리고 얘랑 이렇게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원에서는요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어라, 이게 기본이니까. 원방에서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여기는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90도가 되어지고요. 원의 중심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점 Q가 A부터 P까지는 선분 A부터 P까지는 선분 AP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P부터 B까지는 원주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AP, Q가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다가요, 이렇게 따라 움직이다가요, 여기부터는 이렇게 따라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주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2배로 움직이는 거죠. A에서 P까지 갔던 속력의 2배로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그때 A를 출발해 B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의 각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왜 이래?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등변 되니까 여기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몇 세타가 되냐면 2세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 6이죠.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거 있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12,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의 길이를 쓸 때 우리가 12 코사인 세타라고 쓰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2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를 갖다 A에서 P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길이를 가는 거잖아. 그럼 걸린 시간을 구할 거거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속력을 지금 V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력 V 분의 12 코사인의 세타. 이게 A에서 P까지 간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간 시간을 구할 건데요. 요만큼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누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호의 길이는 R세타죠. L은 R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2세타니까 12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거리예요. 그러면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그래야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게 P에서 B까지 간 속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약분해 주니까 V분의 6세타가 됩니다. 이게 P에서 B까지 간 시간, 걸린 시간. 이게 A에서 P까지 간 시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때 걸린 시간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둘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V분의 12 코사인 세타 플러스 6세타, 즉 12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6세타. 그럼 얘는 묶어낼 수가 있겠죠. 묶어주면 왜 6세타야? 12세타지. 아닌데? 2V였으니까 2V니까 그지 6세타가 되죠. 그죠? 맞죠? 예, 잘못했는 줄 알았네. 그럼 얘는 얼마로 묶으면 6으로 묶을 수 있죠. V분의 6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무슨 수냐면 아니다, 이건 할 필요 없네. 얘가 F 세타예요. 그래서 F 세타 이 함수를 V분의 6에 2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세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예정. 그래서 F 프라임 세타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버려 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미분을 할 거야. 이거 어차피 근데 이건 상수거든요. 이건 내버려 두면 되고요. 얘만 미분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2배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만 미분을 해주면 되니까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플러스 세타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되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세타가 미지수기 때문에 얘는 세타 1차니까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 사인 세타 플러스 1에 1이 양음이 되는 경계를 찾을 거야.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2분의 1일 때 0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되고요. 작아지면 양수가 돼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면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크면 음수가 돼요. 이번엔 아까는 크면 양수였어요. 아까 풀었던 문제는.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양수가 돼요. 자, 헷갈리지 맙시다. 2분의 1보다 크면 2분의 1보다 작으면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파이까지 가냐면 세타가 여기 세타잖아요. 이게 세타잖아요. 이 세타는 90도보다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90도까지만 보면 돼요.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갔고요. 그때 2분의 1이 여기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포인트가 얼마냐면 6분의 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6분의 파이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라는 포인트가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된다고. 그죠? 근데 어떤 극값, 솥값이냐 대값이냐를 판단할 건데 2분의 1보다 크면 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음인 거야. 여기가 양인 거야.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양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죠? 이 도함수 전체의 부호를 따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포인트가 뭐 갖는 포인트냐면 대값을 갖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6분의 파이라는 포인트가 대값을 갖는 이러한 포인트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0일 때, 0일 때 얼마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6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절편값 찾아야 되니까 절편값 찾아야 돼서 그런 거야. 얘가 0일 때야. 그럼 세타가 0일 때는 1, 2 V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0일 때는 V분의 12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까지 갈 거야. 그럼 2분의 파이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 함수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코사인 여기 있는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니까 2분의 파이 대입했으니까 2분의 파이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즉 2분의 파이 곱하기 V분의 6이 돼요.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어지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2분의 파이 곱하기 V분의 6이에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V분의 6이 되고요. 그거는 2V분의 6파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양수의 값을 갖겠지. 양의 값을 갖고 x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어차피 그게 얼마인지 상관이 없어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 거기까지니까 어차피 2분의 파이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되고 최대값이 되고 얘가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6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죠.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예요. 그럼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래서 루트 3이 되겠고 이 루트 3 플러스 6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6분의 파이의 V분의 6 얘가 무슨 값? 최대값이 되겠고요. 2분의 파이 대입한 값은 아까 여기 나왔죠. 2V분의 6파이 이렇게 나왔죠. 얘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얘는 최소값, 얘는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지.